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이 밝았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망을 하고 계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백신들이 접종이 되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면역 항체를 갖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좀 경제를 눌렀던 것을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면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풀렸던 유동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바뀌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나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완화 정책을 쓸 것 같지는 않고 공급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변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에 따른 변화가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수도권의 집값, 전국의 집값, 또 하나는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지금 이제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서울의 집값은 언제쯤 조정을 받을 것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3기 신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엇박제 정책으로 했는데 지금 뭐 신문 같은 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머니투데이 1월 3일 날 발표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서울의 절반 땅값이 뛴다. 변창흠표 공급책 최고난도인 이유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이 난리가 나고, 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또 난리가 나고, 3기 신도시를 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 주변 땅값이 오르고, 이런 공급 대책과 관련된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 또 3기 신도시하고 관련된 토지 보상이 있는데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또 이 또한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주간 동아에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변창흠 도심 저가주택 계획의 전문가들 세외에도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도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공급을 이렇게 멋지게 해서 주택 집값의 안정을 꾀하고 싶겠으나, 이게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과 여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 네, 설 명절 전이면 2월이 되겠네요. 그죠? 2월에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참 궁금한 내용인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입주 물량이 지금 전체 27만 996가구, 그리고 지금 현재 22만 7,836가구로 이제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14만 4,586가구에서 21년은 약 2만 가구 정도가 감소한 공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 시장도 집값과 전세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영끌은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집값은 오른다라고 하면서 또 영끌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혹은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올해 예측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이 뭔지를 굉장히 힘들게 헤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위한 불인이 처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정부에서는 21년 올해 7월에서 연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여기 위치를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위치가 가까운 곳에 있죠. 남양주 왕숙이 66,000세대고요. 그 다음에 교산이 32,000 가구, 그리고 여기 이제 과천이 있죠. 예, 과천이 한 7,000세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천 대장이 2만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 인천 계양이 17,000 가구, 그리고 고양 창릉이 38,000 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왕숙지구의 9호선이 연장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파주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 A 라인에서 지금 고양 창릉의 정거장이 선다고 해서 이 또한 그러면 일산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양 창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GTX A라인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또 유물이 발견되고 뭐 여기 광화문 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라인 자체가 다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 7월에 제대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된다면 이 집을 매수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 수요로 몰리면서 전세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7월에 스타트를 하느냐 아니면 올 연말까지 제대로 정부가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변동은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고객분들도 많고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고객으로 등록을 해놨더니 이번에 이제 남양주 왕숙하고 그다음에 고양 창릉의 교통 편의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정보가 이제 카톡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객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문자가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습니다 라든가 이런 문자가 오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가 올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가 그러면 만약에 사전 청약이 잘 이루어져서 입주까지 예상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라는 것을 우리가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위례라든가 이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았을 때 판교는 2001년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3년 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에서 9년 5년 후에 입주 개시가 됐는데요. 사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3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는 3만 1,000세대인데 2004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 2006년, 그러니까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되었죠. 그리고 2011년에 입주를 개시했어요. 여기는 이제 5년간의 토지 보상 이후에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체가 7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위례 46,000세대는 2006년에 지구 지정이 되고 3년 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14년에 입주 개시를 해서 전체 8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위례는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거의 2024년 뭐 이 정도로 완성이 된다고 보면 지금 왕숙 그리고 교산, 계양이 2019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19년 10월이 지정이 됐고 고양 창릉이 20년 3월 그리고 부천 대장이 20년 5월 그러면 플러스 3년을 하면 22년 정도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5년을 해주면 2027년 정도가 되면 첫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신도시들의 예를 보았을 때 3기 신도시가 2027년 첫 입주를 하고 물론 마지막 입주까지 하면 여기도 플러스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7년에서 2037년 사이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
서울 시내 혹은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가 2027년부터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정도가 되면 이제 입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값이 안정화되고 오히려 이제 인기가 덜한 지역, 수도권의 인기가 덜한 지역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위치가 좋고 또 교통 편의도 지금 정부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3기 신도시 쪽으로 흘러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2027년 정도가 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수를 제가 렌트홈에서 찾아봤는데요. 2015년에는 59만, 그리고 2016년에는 79만, 약 20만이 늘었었죠. 근데 17년에는 98만, 그리고 18년에는 136만 2천 세대로 급격히 늘었어요. 이때가 이제 9.13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고 이때는 38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누적 세대수를 이렇게 호수를 적은 건데요. 19년에는 150만 8천 세대, 그 다음에 20년 1분기, 지금 발표난 건 20년 1분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156만 9천 세대가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56만 9천 세대에 대해서 서울에 해당되는 게 5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에 104만, 그리고 인천, 경기가 54만, 지방 전체가 52만 2천 세대가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8년 136만 2천 세대가 급격히 늘어난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준공공 임대를 많이 할 때였어요. 준공공 임대는 8년 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6년 정도가 되면 이 임대사업자 했던 주택들이 자동 말소가 되면서, 물론 이 중에는 스스로 자진 말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진 말소는 내가 임대사업자를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말소하는 거예요.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서 말소하는 거고요. 자동 말소는 내가 단기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준공공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정부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지금 136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임대 기간 8년의 기간을 거쳐서 자동 말소가 된다면 이때 나오는 주택들이 대부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시작하는 것을 2027년으로 보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누적되었던 임대사업자가 매물로 나오는 것이 2026년으로 본다면 실제 여기에 있는 이 156만 9천 세대의 주택은 6억 미만, 특히 3억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지가 3억 미만이 많아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래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택들은 미래 가치가 좀 있고 오래 보유해도 내가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임대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그때 매물이 나오면 이게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공급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외부적으로 뭐 인플레가 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의 금융이 어떻게 힘들어지거나 혹은 또 대내외적으로 충격이 오거나 이런 요인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면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026년, 2027년부터 집값은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 2026년과 2027년에 신도시가 공급이 되고 2026년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금 2021년에 투자처를 어디로 보아야 하느냐. 그리고 아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3기 신도시가 아주 근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뭐 파주라든가 또 인천이라든가 또 수원이라든가 아래쪽에 투자하신 그 수도권의 다른 쪽에 아니면 교통 편의가 조금 불편한 곳에 지금 투자했지만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도 앞으로는 서울 쪽으로 좀 더 접근해서 상급지로 이 시기에 이 26년, 27년이 오기 전에 갈아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도 매수를 동시에 할 것. 매도를 했으면 곧바로 상급지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지금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지들도 중요한 투자처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분양권 규제가 커서 사실 분양권 투자의 매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이 이렇게 26년, 27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을 이용한 갭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서울 도심의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완화 기조가 절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은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한 서울 재개발은 굉장히 투자금이 커졌습니다. 프리미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내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서울 재개발을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울 재개발을 투자할 때 여러 구역이 함께하는 대규모 단지를 눈여겨보시면 예를 들어서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장인 뉴타운 해서 커다랗게 크게 형성할 수 있는 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지역,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요건을 거주를 하여야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5년까지 거기 가서 거주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청약을 지금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서울 수도권의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지금 위례나 강일이나 이런 곳도 지금 청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 거의 60점 이상 70점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점수는 좀 낮고 그 다음에 자금도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그 광역시 청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광역시는 앞으로도 거기도 주택의 신축에 대한 그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역시의 청약을 계속 준비하시는 게 좋고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거를 나중에 맞춰야 되고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그다음에 부부와 합산해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도 매수를 동시에 할 거라는 거는 지금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매도했을 때 그것을 매도하고 3기 신도시를 준비하겠어 아니면 서울 청약을 준비하겠어 하면은 벌써 가점에서 밀려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천운이 있어야지 청약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매수를 동시에 내가 수원에서 매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상급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3개월을 줬는데 나는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데 서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2달 만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 같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인기 지역에 오면 매도자 우선 순위가 매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각 지역마다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분양권 매수도 굉장히 지금 이 명의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서 2021년에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또 안정된,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을 샀을 때 이게 뭐 단시간 내에 내가 어떤 수익을 본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택을 샀으면 거기에 거주할 계획도 다 넣어서 내가 몇 년 동안 거주해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뭐 직장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하셔야지 좋은 투자처를 잘 선택했구나라고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2027년 정도가 되면 이때는 이제 내가 정말 안정적인 구역으로 들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움직이면서 이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주택들이 어쩌면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도심이라 하더라도 이제 너무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의 등락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잘 해야만 되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려봅니다. 2021년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치 에셋의 이춘환이었습니다.